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금투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게 많고 특히 기재부에서 발언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부족하면 별도 이야기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2020년도에 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돼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? 그 금투세 도입을 하는 경우에 예. 자본시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. 뭐 그 당시의 영향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지 없다. 않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용역을 실제 했고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죠. 예, 그리고 그렇습니다. 보고가 됐고 그 보고된 내용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새로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 저희가 용역 같은 별도의 없죠. 예, 없다고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. 예, 네, 그 내부적으로 이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이지 않다. 그 점은 저 따로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이 지점 하나 지적하는 겁니다.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영향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보고서는 없다. 맞죠?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. 저희가 그 의뢰했던 용역에 기재부가 따라서 발주를 해서 조세정연구원이 보고를 한 거죠. 예, 그리고 그렇습니다. 그걸 같이 정부가 같이 받고 그 당시 여야가 같이 본 거죠. 예, 예, 뭐 됐습니다. 예. 다음으로 이제 블랙박스 채수축에 하겠습니다. 세수 결손이 되게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법이 적절했느냐가 오늘 또는 이후에 이제 결산에서 많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세수 결손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 저희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좀 그 8월 달 중간 연합까지 좀 봐서 아니 얼마 예상하십니까? 뭐 지금 그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20조에서 30조 원 수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외부 있습니다. 이야기 아니라 기재부 스스로 추계를 하고 있잖아요. 예, 예. 얼마로 예,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초에 9월 중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말할 수 없다.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8월 달에 이제 그 중간 저희가 연합까지 좀 봐야 될 것 기재부의 같습니다. 그 비밀주의 실은 이제 정치적 추계 이런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됐다면 그에 따라서 또 그 따른 그 국회 판단을 같이 하면서 책임도 져야 될 텐데 엉터리 추계를 하고 계속 뭔가 의도적인 뭔가의 숨김이 있어서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. 세수 추계 오차율을 보니까는 그전보다 최근에 3년 연속 10% 이상 증가했어요. 최근 3년 동안. 예.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는가 보니까 다른 나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특히 이제 2023년 비교하면은 미국, 한국, 일본, 뭐 한국만 좀 역대급이어서. 그래서 왜 그럴까? 세수 추계에서 몇 가지 변수는 일부 공개했는데 다 또 변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. 그리고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 공개하는데 공개하지는 않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. 2019년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수 회의체만 있을 뿐인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 및 추계 방법의 적격성 등이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. 도대체 중업국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. 추계 모형 이후에 그 다음 보시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비공개.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니 요 지금 며칠 안 나오면 공개할 것도 지금 이 자리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많은 부분을 비밀주의로 하고 있어요. 다른 나라 그런가 보면은 많은 부분을 일부 공개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. 왜 우리나라는 공개하지 않는가? 작년 저희가 정무위 있으면서 1년 내내 기재부 요청을 했습니다. 정부 소비 전망치 공개 좀 해주세요. 공개 안 하겠답니다. 끝내 공개 안 했죠. 그 공개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KDI 통해서 물어보고 한국은행 통해서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. 무슨 비밀이 국가적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. 다음으로 이 수치 하나 보시면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결산한 그 이후에 이제 세출에 대한 차기 년도권을 자료를 볼 때 9월 1일 날 예산안이 나오면 그 예산안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? 맞죠? 예, 맞습니다. 그 6월 말 기준인데 2022년도입니다. 그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2.5% 예상을 했어요. 그 이에 기초해서 예산안을 보낸 겁니다. 세입 예산안을.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그 뒤로 2022년 11월 달까지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3월 달 추계까지 다 받아봤습니까? 안 받았습니까? 기재부는 다 알고 있었죠? 뭐 저희가 중간중간 저희 세수는 점검합니다만 예.
그런데 하지는 않은 거죠. 그런데 실제 그 2023년 작년도에 실질 경제 성장률 몇 프로였습니까? 1.4%였습니다. 1.4%였습니까? 1.1% 정도의 차이가 큰 거죠, 이게. 거의 3분의 1의 변수가 있었으니까. 뭐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1.7%, 기재부가 12월 20일 알리바이형으로 1.6% 이렇게 쓱 흘렀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비밀이니까 말 안 하고 11월 달에 공개해서 세입 예산안 수정할 수 있었을 때 수정 안 한 거죠. 일부러 비밀 아닙니까? 기재부는 알고 있지만 국회는 알면 안 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? 왜 숨겼을까요? 저희 그 숨겼다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의원님 하나하나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. 지금 변명이 아주 구차해서 그렇습니다. 2022년 2월 11일자입니다. 이거 기재부가 된 겁니다. 22년 2월 11일. 세입 오차, 세수 오차에 대해서 개정하겠다. 11월 달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하겠다. 기재부가 말한 겁니다. 그해 11월 달에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? 왜 안 했습니까?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결국 틀렸지 않습니까? 그게 역대급 세수 오차고.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.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서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해야죠. 세수 추계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특단의 조치 아닌가요? 어떻게 보세요? 그 의원님 아까 이제 초반에 미국하고 저희 비교하시면서 우리나라 세수 축의 오류가 더 오차가 더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. 저희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저는 보면은 2.5와 1.4의 차이점 예. 그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안 조정할 때 안 한 거. 뭐 의원님 잘 그 지점이 아시겠지만 정부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숨긴다. 작년 1년 내내 추경호 부총리 뭐라 하겠습니까? 상저하고 상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속에서 그러면 상저하고를 전제로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 뭐 했습니까?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? 설명 좀 예. 드려도 되겠습니까?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전에 블랙박스 세수 추계,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. 그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엉터리 세수 추계를 해서 이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2022년 2월 11일에 그때 세수 추계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이건 개선의 방안들을 좀 서로 논의해봐야 된다. 연속된 그런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을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정처 등에게 구체적인 좀 세수 추계에 관련된 데이터나 모형들 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서로가 실시간으로 그 예산안을 논의할 때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11월 달쯤 되면은 그것을 재검토하겠다라고 2022년 이야기해놓고 그해 11월 달에 안 했다는 거 그걸 아까 지적을 했고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그걸 냈냐? 작년 11월 달에도 안 냈죠. 그리고 올해 또 그 세수 결손이 지금 한 20조가 될 참조가 될지 있는 거고. 그러면 올해 예산안 논의할 때는 11월 달에 또 변화되어 있으면 공개할 것인가? 공개하시겠습니까? 지금 장관님? 네네 듣고 있습니다. 이게 그렇게 고민할 사항인가요? 아 지금 세수 전망을 지금 올해 세수 전망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예. 네 올해 세수 전망은 재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죠. 만약에 네네. 이번 지금 예산안 나왔고 9월 달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돼서 되면은 11월 달쯤이라도 또 재추계한 거 그때 실시간으로 공개하실 건지요? 일단은 저희가 예산 현재 예결특위 논의할 때 네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추계 내년 작업을 세입 예산에 대한 논의겠죠. 내년 세입에 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2022년 2월 달에 이야기해놓고 네 그해 11월에도 안 그랬고 작년 11월에도 안 했고 올해는 해볼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. 내년 세수를 말씀하시는군요. 예, 네, 세입. 지금 저희가 예산안 논의할 때. 네, 근데 예산안 논의를 할 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9월 2일에 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 세수 그러니까 내년 세수를 추계한 것이고요.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리고- 변수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이겁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2달 사이에 뭐 장관님 안 계실 때 이야기했지만 네네. 2022년도 11월 달에 그때 여름에 기준에 했을 때 경제 성장률 2.5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 1.4였지 않습니까? 작년 경제 성장률이. 네네. 그것에 대해서 경기 변동에 대한 변수가 있었는데 끝내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? 그 비판을 계속했던 거고. 네네. 작년에도 그거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한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래서 왜 공개 안 하는가?
뭐 국회 해봤자 다 이게 통과만 시킬 텐데 뭐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. 공개할 거 공개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예산안을 낼 때 세입 추계를 9월 1일 2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두 달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심각한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.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요. 네. 예. 그 다음에 경제 전망 변화가 생겼을 때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.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. 그러니까 조정할 만한 그 변동이 그렇죠. 생겼을 경우의 말씀이죠. 네. 그런데 2022년도 11월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지금은 예측되고 판단되는데 그 당시 안 했다 그 지적을 했던 거죠. 그래서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지금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 보면은 비밀주의다. 그리고 그 추계에 대해서 어떤 특이한 게 있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계속 실수가 반복되거나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하다. 그래서 이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그런 이제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. 장관님 이따 저 추가 보충 질의 또 하겠지만 예산안 관련해서 이게 승인된 금액 이상을 국회 승인된 이상 금액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습니까? 어떤 항목에 대해서? 아닙니다. 그게 안 되는 거죠. 네네 그죠? 그렇죠. 그런데 승인된 금액 중에 일부러 집행 안 하는 것은 적절한 건가요?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승인하던 그 지출의 그 어떻게 말하면은 지출의 한도를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. 그 안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불용도 있기 때문에 네, 그 부분은 그래서 불용을 어떤 게 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불용할 것인지 몇 프로 불용할 것인지를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?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그게 아니고요. 저희가 예산안을 냈을 때 거기서 국회 승인 받은 여러 가지 그 재정 건전성의 이슈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국가 채무의 그 부족한 점이 증가를 있으면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부족한 점이 드립니다. 있으면 예비비로 뭐 보충할 수 있는 이 정도 여유는 있지만 항목 자체가 이렇게 이 큰 규모로 있는 항목을 이제 전용항을 안 쓰고 하면 그것이 국회 예산 제도의 승인 심의 그 제도에 맞나요? 지금 저희는 저희는 다 적절하다 권한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? 우체국이나 영기금 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적자성 부채를 이제 만들어냈던 그게 그 규모가 몇십조 되던데 금융소 부채 적자성 부채 한 것도 다 우리의 권한이다. 이미 승인해 준 거니까 또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든 간에 불용 체제도 왜 그게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?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. 저희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. 그렇게 할 경우에 56.4조의 경우에 그 부분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.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절차들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예, 추가 질의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